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7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옛 왕궁에서 연설을 했는데 푸틴을 향해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번역을 하면은 이 자는 절대로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워낙 세니까 그 직후에 백악관 당무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은 푸틴을 몰아내야 한다는 레짐 체인지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은 푸틴을 향해서 전쟁 범죄자, war criminal 또는 도살자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유럽 방문 일정의 마지막으로 폴란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아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유세계의 대응을 억압과 자유의 싸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소련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억압하던 행태의 연장이다. 지금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질식사시키려 한다. 대국이 할 짓이 아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 가족들은 홀로코스트에 희생되었다. 그런데도 나치를 타도해야 한다는 푸틴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시니컬할 뿐만 아니라 추악하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요사이 아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유럽과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을 도와주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러시아 군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무되어 가지고 작년에 아프간 철군으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있는 게 지금 바이든과 미국입니다. 1950년에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남침을 당한 한국 사람들이 이승만 국군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처럼 결사항전하니까 미국과 유엔이 도와주었고 그리하여 국제공산주의의 확산을 한반도에서 저지함으로써 자유세계가 단결해가지고 결국 냉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역사적 사례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바이든은 시진핑과 화상회담을 갖고 러시아를 도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단념했다는 지금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한패가 되는 게 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싸우니까 이렇게 서로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호전된 거는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들이 결사항전을 한 덕분입니다. 어제 러시아군 최고사령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작전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동부의 돈바스 지역 공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말은 키예프, 요새는 키이우로 불리죠. 키이우 공방전에서 러시아군이 오히려 밀리는 등 도시 공격에서 실패한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와 남부에서 빼앗은 지역을 확보한 뒤 휴전을 해가지고
푸틴의 체면을 살리려 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이 전례 없이 이렇게 단결할 수 있었던 데는 트럼프와 달리 이 동맹, 특히 나토를 중요시하는 바이든의 지도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자유세계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과 대만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운명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대만은 6.25 때 살아난 나라입니다. 6.25 전에는 미국은 대만을 포기했는데 6.25가 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적각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대만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이 우크라이나 덕을 볼 것 같아요. 시진핑은 우크라이나의 성공적 저항전을 보고 대만도 그렇게 나오면은 점령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대만은 지형이 산악, 해안, 도시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어와 저항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 국민들은 방공정신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자유를 맛본 이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소란스럽지만 민주주의를 경험한 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1950년의 한국처럼 자유세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일 것입니다. 푸틴은 지금 코로나로 몰리면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쓸지 모른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완성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이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한국도 지리한 휴전 회담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고지전을 하면서 쌍방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식으로 가면은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희생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죠. 감사합니다.